특목고 자사고 가면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임승차자가 없고요. 서로 더 중요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공부를 잘하더라도 특목고 자사고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파인만 학원에서 특목고 자사고 실전 입시 그리고 이제 진로 성향을 궁금해하는 아이들, 명문대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 이렇게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고등학교의 유불리를 따지려면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결정하는 세 개의 요소에 대해서 각각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크게는 내신, 비교과, 수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비교과라고 하면 내신 등급 외에 모든 학생부의 서술을 총칭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높은 평가에 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과 세특이라서 저는 교과 내신, 교과 세특, 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조금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입 결정 요소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교과 내신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9등급제였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5등급제로 줄어들면서 9가지 분류에서 5가지 분류로 됐으니까 변별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수학이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에서 원이나 투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수학에서도 문과 수학 쪽으로 확통 쪽으로 그냥 통일이 되어 버렸고요. 탐구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만으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과목이 빠져서 난이도가 하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변별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세 개의 요소 중에서 내신 약화되고 수능 약화되면 나머지 하나 약화가 안 된 것이 구조적으로는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교과, 교과 세특이 변별력이 커지고 영향력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있어 보이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수행 과제를 냈을 때 아이들이 이거를 대체로 다 소화 가능한가? 또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비교과를 계속 정부의 교육 정책을 기반으로 더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아이들 학생부를 만드는데 액션 플랜을 더 정교하게 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학교가 노력하고 고민하는가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가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목고 자사고를 들어가겠다라고 상담을 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좀 놓고 보는 편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준이 이제 수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목고 자사고의 경우에는 일단 수행의 비중이 일반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필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인데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행평가를 출제한 다음에 그 결과물만 모아도 선생님이 과목별 세특 500자를 쓰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중학생 때부터 수행을 싫어하는 친구라면 특목고 자사고 입학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중학교 때 수행평가를 싫어하는 부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임승차자가 싫은 경우, 두 번째는 깔끔하게 시험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 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특목고 자사고 가면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임승차자가 없고요. 서로 더 중요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세특 내용이 더 잘 나오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활동형이 별로 안 좋고 나는 앉아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더라도 특목고 자사고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상위권 특목 자사고일수록 수행의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이고요. 거의 이제 학교 교과 시간 끝나고 나서
기숙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진 조별 활동을 계속 하다가 시간이 다 간다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MBTI로 따지자면 다들 막 수백 명이 파워 2인데 그 중에 나 혼자 너무 외로운 슈퍼 I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고 기가 빨리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별로 권하진 않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기준이 내신입니다. 내신이 이제 특목고 자사고 입학을 위해서는 A인가 아닌가만 사실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많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A면 그냥 다 똑같다,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점수대를 봅니다. 90점 초반 A인지 중반 A인지 만점에 가까운 A인지를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A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이 학교 알림이 같은 데 보시면은 학업 성취 사항에 가서 보시면 그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중학교를 검색한 다음에 작년에 그 학년의 성취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수학이 90점이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수학의 A 비중이 40%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는 뭐 한 1%에 가까운 A가 아니라 40%에 가까운 A겠죠. 그러면 이거를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개정 내신으로 환산을 하자면 2등급까지가 34%이기 때문에 사실상 2.X 등급이 나오는 등급이 됩니다. 이게 특목고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고에 갔을 때 그냥 나오는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특목고 자사고로 갔을 때는 이 친구가 3등급이 나올지 4등급이 나올지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5등급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특목고 자사고에 내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가서도 잘하려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A로 만족하지 말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최대한 고득점 A, 100점에 가까운 A를 계속 이제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목고 자사고가 내신의 불리함을 딛고서라도 비교과 학교의 힘으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교과군이 잘 깔려 있는 편제표예요. 그런데 문과 같은 경우는 뭐 사회나 국어 같은 게 혹은 영어가 영어 1을 안 배웠는데 영어 2를 못 배워요는 아니잖아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수투를 모르는데 미적을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위계가 있는 과목이 수학, 과학 이렇게 두 교과군이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라면은 특목고 자사고에서 깐 수학과학 전문교과군을 수강 신청해서 학생부에 남겨야지 이 학교에 온 보람이 있는 건데, 그러려면 그에 맞는 공부를 중학교 때 좀 해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외대국어에는 유기화학, 분자생물학 이런 과목들이 깔려 있는데요. 이 과목들이 사실상 화학 전공이나 생명과학 전공으로 들어가도 1, 2학년 때 배우는 그런 필수 과목이 아니라 3, 4학년 때 배우는 전공 선택 과목, 어려운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과목을 소화를 하려면 적어도 화학을 2까지는 나가야, 그리고 또 심화화학 정도 나가면 유기화학을 이해하기 더 쉽겠죠. 그리고 분자생물학 정도를 배우려면 생명과학 2는 최소한, 아니면 이제 심화생명과학 이렇게까지 듣고 나면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가서 선택할 과목을 지금부터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았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